다음은 미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번지는 미투 운동에 가해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의 반응, 대응이 제각각인데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사업가의 폭로가 보도된 직후 의원직 사퇴와 서울시장 경선 도전 포기를 전격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최근 저희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악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고 왜곡 조작되고 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주장들은 기획 날조된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자진 출두, 또 부인, 또 적극 해명, 또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정말 반응들이 다양한데요. 예. 자, 김 의원님. 예. 어떤 정치인의 반응이 가장 눈에 띕니까? 이 네 분 중에서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이제 전 지사네요.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니, 눈에 띈다는 뜻이에요? 눈에 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예.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든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이분한테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도덕적 비난은 오케이. 법적 책임은 노. 아하. 그런 느낌을 저만 받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어지면 당장은 정치 중단. 그렇지만 만약에 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들하고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하. 피해자한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유, 개인적이죠. 아이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면 다른 피해자라고 지금 피해자라고 단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그분한테는 그분은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따끔한 말씀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네 분 정치인 중에 누가 눈에 제일 띕니까? 저는 박수현 도지사 후보께서 네. 연애하는 도지사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저건 너무 한 발 나가셨는데 저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다 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저도 변호사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저의 의뢰인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할까 고민이긴 한데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장 자기한테 그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오로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증거예요? 증거가 가장 많은 사람은 사퇴한, 민병도 의원은 별거 아닌 것 같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다는 아니고요. 아. 또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본인이 얼마나, 몰렸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한 판이 아니면 이모저모 이판사판이라 그러면은 네. 그때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증거가 많더라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격 부분도 있네요. 근데 성격 부분은 별 영향이 없는 게요. 국회의원들은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데 네 사람이 완전 달라요, 지금 결정한 거는. 정말 정반대로 4인 4색 결정 같은데, 일단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해서 검찰에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어요. 네. 일단은 자진 출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없는 그 법적인 요건이 되죠. 네. 그 부분에서 자진 출석은 상당히 방어막이 됐고요, 법적으로. 구속은 절대 안 하겠죠, 그래 되면. 네,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당당하게 검찰로 스스로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혹시입니다, 이건. 혹시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면
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2, 3의 피해자. 만약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검찰로 다시 저 사람이 스스로 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위축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안 지사가.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가 쓴 책을 좀 거의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요? 책을 갖다 내려고 안희정 지사가 본인에 대해서 쓴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작년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책을 읽어요? 그것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네. 본인이 처음에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출판사도 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한 달도 생활비를 갖다 집에 안 보낸 적이 없었다는 거를 굉장히 본인이 강조해서 쓰는 게 하나 기억에 남고 너무 힘들더라도 생활비는 보냈다. 네, 그러니까 아하. 본인이 굉장히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긴 진짜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신 아하.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이 썼으니까 네. 두 번째 정치 자금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부부 상담을 받으셨대요. 네. 몇 차례.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미안한 마음, 잘 지내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온 부분도 있고 가족들한테? 또 네. 이분한테는 현재 갈 곳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아마 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적절치는 않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손가락 하나 잘린 것보다 손이 잘린 게 더 큰 고통이라고 육체의 네. 고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심리의 고통은 누가 더 심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김지은 비서의 고통과 아내의 고통을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진실 게임 양상으로 그렇죠. 좀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소송까지 이제 했습니다. 고소했죠. 예. 자, 이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뭘 발표하면 한쪽에서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미공 속에 빠져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죠. 네.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떠맡아 가지고 이제 아마 수사가 개시되면 객관적인 사실로 근데 이게 7, 나올 8년 전에 이거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제가 이제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네. 객관적인 사실로 선정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정 의원이 공식적인 행사 시간, 네. 그 다음에 CCTV나 혹시 사진이 있다면 또 보도자료가 있다면 기사 등이 있다면 일단은. 이런 것 등등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실 공방으로 돼버리니까 또 이쪽도 마찬가지 같아요. 박수현 지금 충남지사 후보도 약간 미투 운동하고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미투 운동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심리적으로 본인이 부당한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일종의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 네. 지금의 미투 운동은 위계에 의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투 운동에 엄밀히 말하면 맞지는 않는데 네. 그러나 미투 운동에 그냥 스캔들이 같이 있게 되면서 연장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요. 약간 결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다르죠? 네.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네. 여성이 새로 나타나서 별거에 들어갔느냐, 네. 아내하고. 네. 아니면 아내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여성하고 만났느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민사소송 가면 그거 제일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월권 내지 특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분이 민병두 의원이거든요. 네. 제가 앞만 읽을 봐도 이게 사퇴할 거리가 되느냐. 그래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긴 또 아는데 또 어떤
강한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치에 본인께서 만약 회의감을 느꼈다는 부분이 네.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어지게 됐었을 때 가족이랑 본인이 너무 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면 사실관계와 여부 없이 결론을 내리는 분도 가끔씩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성격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되고 이러면 일단 사퇴로 하겠다. 당에서는 많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자체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네. 국민들이 잊어먹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혹시 거론되는 분들한테 네. 가장 아마 골칫거리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그 난제가 네. 분위기에 편승한 확대 재생산이에요. 아하. 하나가 딱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부인해버리면 제2, 제3의 어떤 그 피해자가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탁 끊어버리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슬기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라면 만약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조건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또 능산지는 또 그러나 그렇긴 사실은 한데. 그 제기 여부는 네.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역량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또 그렇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민병도 의원은 지금은 본인이 사퇴하고 끝났지만 네. 다음에 공천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지금 오히려 사퇴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초선도 안 해봤는데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영영 정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분은 사퇴해서는 안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표현은 그게 올바르다 뜻은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네. 뭐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하시고 뭐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한테 엄격한 뭐 어떤 자신의 성향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존속 살해 얘기도 좀 했고요. 가족 간의 범죄 네, 부분. 예. 그리고 미투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자세를 봤는데 이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주제를 한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